어떤 자료를 조사했어. 상황을 보자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 자료를 대표할 만한 값을 하나 정하자 하면은 대표값이 된다 그랬지.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가지로 나뉘어. 평균은 스킵.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 지난 시간에 설명은 했어요. 근데 그냥 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중앙값과 최빈값을 생각할 때 뭘 극복하는 거야? 평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값과 최빈값을 보자 그랬어. 중앙값의 정의는 무슨 순? 크기 순으로 그냥 가운데 값이야. 중앙값을 찾는데 고민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료가 홀수계라면 중앙값이 한 개 존재하게 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리고 홀수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잘 봐봐. 중앙값이 있고 3개가 돼도 중앙값이 있죠. 5개가 돼도 이렇게 중앙값이 항상 가운데 값으로 존재하는데 짝수계인 경우, 자료가 짝수계인 경우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고 했어. 보자고. 2개짜리 자료, 뭐 당연히 둘의 평균일 것이고 그 뒤로 4개 4개가 돼도 정 가운데 값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2개의 값의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 보면 언제나 짝수계에는 정확한 중앙의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운데 위치한 2개의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찾는다. 그 다음, 근데 중앙값이 평균에 뭘 보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단점? 흐름을 벗어나는, 그쵸? 튀는 자료.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반적인 흐름이란 표현 괜찮을까? 이 자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해서 특별히 더 흐름에 벗어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죠. 그런 크기의 별량을 없애버릴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중앙값이고 최빈값은 그냥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별량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의 특징은 여러 개일 수 있다. 띄어쓰기 조금 틀렸네요. 넘어가자. 그리고 평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랬지. 최빈값은 뭐라 그랬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가 없는? 그렇지. 크기가 없는 자료도 가능하다. 오히려 크기가 없는 자료는 최빈값으로 하죠. 대표적으로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바로 선거. 선거를 치르고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은 평균 낼 수 없으니까요. 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평균 스킵, 중앙값, 가운데값, 홀수계인 경우, 짝수계인 경우 다르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여기는 표현 안 됐는데 최빈값 하면 최빈값이 가지고 있는 성질, 가장 중요한 성질, 크기가 없는 자료에서 최빈값을 쓴다. 여러 개일 수 있다. 자, 줄기입 그림입니다. 줄기입 그림 이거 뭔지 기억나나요? 초딩 때 줄기는 난 이게 왜 중3 과정에 다시 나왔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어요. 줄기는요 10의 자리 값을 따로 놓은 거고 잎은 1의 자리의 값을 따로 놓은 거다. 물론 이제 평균을 내자라고 한다면 10이 5개, 20이 2개 해서 10의 자리의 합 따로, 1의 자리의 합 따로 해서 이렇게 뭐 구한다. 약간의 계산의 편의는 있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넘어간다. 자, 봅니다. 평균이 10초이고 최빈 값이 9다. A, B의 값을 구하라. 평균 10이고 최빈값 9. 일단 따져볼 수 있는 게 최빈값이 9라는 거죠. 9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두 개. 근데 보면 그렇지. 10도 하나, 두 개.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했는데 9라고 했죠. 그 다음에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는 안 정해도 됩니다. 그죠? 적어도 뭐라고 할 수 있어? A, B에는 그치 9가 한 개라고 해야 돼? 한 개 이상. 그런데 10이 존재할 수 없어요. 10일 순 없죠. 9도 하나, 10도 하나 이러면 최빈값이 두 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A를 9라고 하자. 해놓고 이제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이 9란 말이죠. 편차의 합은 0입니다. 편차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0 0 1 마이너스 1 0 4 B 마이너스 9 이게 편차예요. 기억나요? 편차 합은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 이거의 합은 0이면 되거든요. 이거 다 더해서 0 되면 됩니다. 보자. 0 됐고요. 0 됐고요. 요게 0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B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값은 9랑 5라는 거죠. 가려져 있는 값. 왜? 아, 평균 10이야? 아씨. 그렇다고 해. 방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sorry. 계산식은 어렵진 않습니다. 아, 평균 9라고 봤어. 잘못했어. 잘못 봤어. 아무튼, 뭐, 요런 거다. 되게 상식적이고 생활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수학 점수, 작은 값부터 크기로 나열했더니, 네 번째 학생 수는 80, 중앙값 83. 수학 점수, 이 모둠에 수학 점수 88점이 학생이 추가되면 9명이 될 때, 중앙값, 나도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지워도 될까요? 요 내용은? 오케이. 야, 마스크 줄까? 괜찮아? 이 날씨에 감기라니. 에어컨 너무 많이 썼나? 어디서? 학교도 빵빵 틀어? 에어컨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자, 봅시다. 8명이니까 8개를 그려요. 중앙값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작은 값부터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80. 그 다음 중앙값이 83이면 얘네 둘의 평균이 83이죠. 여기가 86이겠죠. 난 여기까지만 알아. 그런데 88점 뭐야 88점이면 어떻게 했어? 여기에 한 자리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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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고, 그래서 9명의 중앙값은 86. 뭐 이런 개떡 같은 문제, 상식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뭐 이제 안 합니다. 바로 문제 넘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써봅시다. 다음은 1, 2반 학생들의 각각의 평균을 조사했대요. 전체 줄넘기 횟수의 평균, 평균은 그냥 총합을 개수로 나눈 거죠. 45. 어차피 별량의 총합은 요렇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102 곱하기 20 더하기 120 곱하기 25예요. 네가 하세요. 자, 자, 잠깐만 우리 앞에 거 한번 봐보자. 앞단원 거. 좀 더 끝났지. 그러면 이번에 그냥 요거 진도 웬만한 거 빼가지고 확인학습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일날 왔을 때 뭐 추가로 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더 보는 걸로 하자. 그럼 필요하면 선생님이 짝수번도 풀게요. 2번입니다. 3개의 값의 평균 10이다. 5개의 평균 구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랑 앞에 이런 평균 문제, 평균 관련해서는 똑같습니다. 평균은 어차피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 자, 1점부터 9점까지의 점수가 쓰인 표적의 4명의 사격 선수가 10발씩 맞힌 점수다. 뭐? 각각의 중앙값의 합을 구하라고? 자, 우선 10발을 쐈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앞에 5개, 뒤에 5개로 나뉘니까 중앙값을 계산하려면 5번과 6번 자료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A 한번 봅시다. 5번째, 6번째. 1, 2, 3, 4, 5, 6. A는 5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B도 1, 2, 3, 4, 5, 6. 5입니다. C는 1, 2, 3, 4, 5, 6. 이거 뭐야, 이거? C도 5입니다. D, 1, 2, 3, 4, 5, 6. 뭐야, 다 5죠? 중앙값은 모두 5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5번째, 6번째 두 자료의 평균인데요. 뜯어먹는 이런 문제 넘어갑니다. 5번 갑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네가 하시고요. 자, 중앙값을 알아보겠다. 중앙값을 알아보려면 일단 자료 개수를 알아봐야 돼. 근데 10개라고 했으니까 중앙값은 5, 6번 값을 5번째 값, 6번째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손으로 써볼까요? 4, 7, 7, 8, 10, 10 하나 더 있네. 10 하나 더 있고 11, 12, 15,
16, 10개 다 썼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다 썼습니다. 1, 2, 3, 4, 5, 6. 요 두 개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10건, 답은 5번. 중앙값을 10이라고 쓴 건 5번밖에 없네요. 이런 개떡같은 문제. 최빈값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두 개 나왔고 10 두 개 나왔으니까 7과 10입니다. 그러니 평균은 안 구했어도 됐겠다. 어때요? 너무 어렵죠?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대표값과 삼포도가 있다면 대표값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나오고 끝납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갔는데 뭐 줄기 그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것도 안 나옵니다. 삼포도는 이후 고등학교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통계 시작점이기 때문에 삼포도는,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보는 삼포도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통계가 앞으로 삼포도에서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질 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된다. 6번 한번 봅니다.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세요. 한번 써보십시다. 자, 2, 3, 4, 5. 2, 3, 4, 5 썼고요. 그 다음에 7, 7, 7, 8, 9, 10. 자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 하나, 둘, 세 개 있죠. 여기에 X, Y, Z 이렇게 세 개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4보다는 크다고 하네요. 여기다 선을 쓱 긋고 여기에 세 개가 어차피 들어갈 건데 크기 순으로 몇 번째냐면 자료가 13개잖아. 맞춰봐. 어디 몇 번째가 중앙값이겠냐? 그렇지. 13을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13은 1 더하기 12야. 그럼 이쪽에 6개 있고 이쪽에 6개 있고 이게 하나가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다. 13을 어떻게? 13은 6 더하기 1 더하기 6으로 배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7번 1, 2, 3, 4, 5, 6, 7. 그런데 보면 이 사이로 X, Y, Z가 다 들어가. 1, 2, 3, 4 자연수야? 다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가장 작다고 봤을 때 5, 6, 7일 거 아니야, 그지? 1, 2, 3, 4, 5, 6, 7. 그래도 7입니다. 또는 여기 놔두고 가장 큰 값? 뭐 10보다 큰 값으로 11, 12, 13 이렇게 옮겨놔도 어때요? 1, 2, 3, 4, 5, 6, 7 이래도 7입니다. 그죠? 이해되었는가? 그 다음은 최빈값은 죽었다 깨나도 7이죠. 즉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대신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다룰 때 좀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문제 파악이 쉽다. 7번 봅니다. 20명 점수입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안 하겠습니다. 평균은 그냥 뺄게요. 매번 문제에서 평균은 그냥 내가 여기까지 해줄게. 계산기 써. 평균 계산기 써버려. 뭐 한 자릿수 곱셈 가지고 너를 평가할 건 아니야. 배워야 될 게 뭔지만 아는데. 자, 그런데 자 20명이면 중앙값이 몇 번째에서 따져야 될까?
그렇지. 10번하고 11번. 그럼 크기 순으로 나왔을 때 10번과 11번의 값을 찾아보자. 자, 여기까지가 10명이죠. 여기가 10명이고. 그러면 10번은 몇 점? 8점. 11번은 9점. 이 둘의 평균이니까 중앙값은 8.5점. 그 다음 최빈값은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 9점.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면 끝. 평균은 네가 해.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평균 하고 싶지 않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8번 스킵. 대표값에선 딱히 선생님이랑 더 막 꼼꼼하게 볼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다음은 12가지 이제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12개의 재료. 값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표값은 뭘까요? 그럼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봐야 돼. 평균을 써야 될까? 중앙값을 써야 될까? 그러면 이 자료의 값들을 좀 보면 대체적으로 세 자릿수가 많죠? 그쵸? 그 중에 눈에 띄는 값이 있어. 얼마? 2와 얼마? 요런 값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약간 벗어나죠. 뭐 해야겠어? 중앙값 써야겠죠. 1380이 웬 말이야. 10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값 3포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있으면 미리 해놨으니까 넘어가고. 최빈값은 선호도 조사할 때 주로 맞습니다. 뭘 더 좋아하나? 뭘 가장 좋아하나? 선거라고 했죠. 그래서 최빈값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선거. 평균은 극단적인 영향을 받죠.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죠. 흐름을 벗어난 값. 그래서 중앙값을 쓴다. 말도 안 되네. 11번 봅니다. 10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뭐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하면 해보세요. 적어도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겠죠. 12번으로 가도 되겠죠. 해볼까? 11번? 안 해도 되겠지. 크기별로 나열만 하면 돼요. 안 합니다. 12번도 안 하고 13번.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가볍게 하는데 그 1차 학습하고 이렇게 딱히 큰 오답 없으면 2차 학습은 얘는 스킵할게요. 대표값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6명의 잇몸 일으키기 기록입니다. 평균이 24회입니다. 네가 하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4번 19명 몸무게 평균이 52, 1명을 더하여 52.4. 새로 가입한 학생. 14번은 그냥 보세요. 그냥 봐봐. 평균의 이미지와 평균을 도형으로서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평평하게 균형을 맞췄다고 했죠. 오케이? 그럼 잘 봐봐. 현재 몇 명? 19명. 여기 19명이 딱 얼마였냐? 52kg이야. 그런데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전체가 얼마가 된 거야? 52.4로 평균이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에 포함된 이 사람의 값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 19명에게 얼마씩? 그치. 0.4씩 19명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얼마? 52.4kg이 되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평균의 이미지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4씩 19명에게 나눠줄 만큼 뚱뚱한 거요. 오우씨. 그렇다고 이 계산을 또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9 곱하기 4 어떻게 하면 되겠죠? 80에서 4 하나 빼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76이네? 7.6이네. 예. 이해됐을까? 7.6이 여기 이렇게 더해지면 60kg. 끝. 재료를 다루는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섯 개의 별량 중앙값이 5. 안 할 거야. 16번 8명이 8개의 자료를 했습니다. 중앙값이 7입니다. 해볼까? x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번 깔아보죠. 5, 6, 7, 7, 8, 9, 12에 아하 x가 하나 더 갖고 중앙값이 7이랍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8개의 자료니까 4번하고 5번의 평균이 7이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1, 2, 3, 4, 5, 4, 5, 3이 4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당연히 두 값의 평균이 7이 되려면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가 4번, 5번 자리로 들어가야 돼.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일까? 요 안에만 들어가면 되죠. 7이야. 가능한 값은 1부터 7까지 다 가능합니다. 넘어갑니다. 17번.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단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긴 하고 문제는 만들긴 하지만 참 이게 가볍기도 가볍지만 문제를 약간 억지스럽게 막 이거저거 만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점수가 80점입니다. 중앙값이 84입니다. 여기에 92점인 학생의 점수를 넣었을 때 중앙값은 몇 점? 88점이겠죠. 암산이 됩니다. 이런 개떡같은 문제 넘어갑니다. 18번입니다. 다음은 두 자료 A와 B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A 중앙값 16, 전체를 섞은 중앙값 18. 한번 써봅시다. 조건을. 중앙값만 이야기했네요. 중앙값을 기준으로 A만 따져보면은 16. 전체가 18. A와 B를 구하세요. 봅시다. 일단은 A와 B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를 떠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18일 거야. 그쵸? 이해됐을까?
크기 순으로 나열했으니까, 18에 16일 거야. B는 B야. 그쵸? 적어도 B가 될 수 있는 값은 16부터 여기선 20입니다. 그쵸? 그러면 B-1이 될 수 있는 값은 15부터 19가 됩니다. A는 확정이 됐고요. 이제 전체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 봅시다. 5, 11, 12, 그 다음에 그냥 쓸게요. 16, B, 20, 20, 25. 그랬을 때 B-1이란 값이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B-1. 훑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B-1이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B-1이 15부터니까 B-1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16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B-1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로 B보다 작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B-1이 15라면 15, 16, B가 되고 15보다 크다면은 16, B-1,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가 10개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이 둘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이 경우에는 36이죠. 전체의 중앙값이 18이니까 여기도 이 둘의 합이 36이 됐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죠? 이거 아니란 얘기야. 예인 거지. B는 20. 이해됐는가? 두 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나뉘는 건 이해됐어요? 어이.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이 단어는 내가 해설해 주지 않아도 되는 단어. 그냥 슥슥 하고 넘어가도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 내 상식적으로 생각이 짧다. 그런 학생들에겐 이 단원이 괴롭습니다. 19번 봅니다. 최빈값 시사. 아씨, 안 해. 평균과 최빈값, 안 해. 평균과 최빈값이 해봐. 76, 84, 86, 90이고 x가 이 사이로 들어가는데 결국 세 번째 자료가 중앙값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중앙값 후보는 뭐가 됩니까? x가 작다면 84가 될 수도 있고요. x가 이쪽에 붙어요. 그러면 86이 될 수도 있고요. x 자체가 84와 86 사이로 들어가서 x 자체가 중앙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평균은 5분의, 아이구야, 아야, 아이씨, 얘가 160이죠? 246이죠? 336 더하기 x야. 너가 84다. 너가 x다. 너가 86이다. 세 가지 경우로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중앙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 조건이 뭐지? x가 84 이하. 이 조건은 84 이상, 86 이하 걸쳐도 상관없으니까 이 조건은 x가 86 이상.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조건에 맞 1차 방정식 3개 푸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대표값은 1차학습만 하세요. 2차학습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쓸데없는 계산. 삼포도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기본 개념은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에어컨인가? 이미지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평균이야. 그치? 여기 평균값이 있으면 이렇게 마치 x축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자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떨어진 정도라는 거는 평균보다 작든 평균보다 그 값이 크든 떨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서, 응? Y축의 자, 이거는 각 별량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각 별량마다의 자료의 개수, 수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몇 개. 그러니까 즉, 뭐 굳이 띠그래프로 보자면 뭐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아우 뭐가. 그러니까 결국 거리라는 건 차잖아. 근데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편차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편차는 문제가 뭐가 있어? 그렇지. 음수가 가능해버리다는 거지. 그럼 편차를 그냥 쓸 수는 없고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는 연산은 뭐다? 편차를 제곱하는 거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값을 구하면 이걸 첫 번째 삼포도인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을 구했을 때 문제점 뭐지? 그렇지, 단위가 뭐가 돼버려서 갑자기 제곱돼 버렸죠. 하기 때문에 분산을 가지고 다시 분산의 제곱근을 구한 것이 마치 이름은 편차의 평균값 같다. 표준 편차라 한다. 끝. 그랬을 때 자료를 분석할 때 뭐라고 하느냐? 삼포도를 기준으로 삼포도가 작으면 그걸 고르다라고 말해. 어떤 의미냐? 모여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이 있으니까
A반의 점수 분포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 평균이 70점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70점으로 모여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또 B반은 똑같은 평균이 70인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만약에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A반과 B반이 있다 그러면 고른 자료는 누구야? 노란색이 A반, 빨간색이 B반이야. 어느 반이 지금 자료가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 A반. 모여있는 것. 고르다라는 의미가 모여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다. 고른 자료. 도형으로 보면 뭔가 뾰족하게 올라와서 저게 고르지 않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한 값을 보이는 자료를 우리는 고른 자료라고 해. 이해됐죠? 편차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1학년 때도 했고요. 편차 합은 얼마? 0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한 번은 하자. 한 번은 하자.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 먼저 구해보면 10분의 합이야. 합이야. 30. 뭐 이쁘게 떨어진 게 없네. 40. 8. 16. 20. 60이네요. 평균 6이다. 그럼 편차를 써보자. 이 밑에 그대로 편차 써볼게요. 마2, 마2, 뿔3, 0, 0, 뿔3, 마3, 뿔2, 0, 마1. 편차 제곱 써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표로 완성해보자고. 4, 4, 9, 0, 0, 9, 9, 4, 0, 1. 그 다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요거 평균 내면 됩니다. 3, 9, 27 에다가 13 더하니까 40이네요. 10개의 자료니까 분산 4. 끝. 이해됐어?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세 학생 중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사람을 추측해 보래.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표준 편차가 작다. 즉, 3포도가 작다. 어떻다? 자료가 고르다. 어떻게 돼 있다? 모양이 모여 있다. 뭐가 제일 모여 있어? 제우가 제일 모여 있죠. 표준 편차는 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할게요. 뭘 한다는 거야? 추가적인 설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붙여드릴게요.
지금 이 두 자료를 합치더라도 평균이 어때요? 평균은 전체 평균이 얼마야? 15지. 전체 평균이 원래 평균과 같은 15이기 때문에 편차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평균이 변하지 않으니까 편차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 이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볼게요. 편차의 제곱의 합을 전체 자료 개수 10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10분의 앞자료의 편차 제곱의 합은 얼마일까? 60. 뒷자료는 80. 그래서 전체 분산은 14. 그러니까 분산이 뭐라 그랬어? 편차 뭐에?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분산도 뭐야? 평균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자료의 평균과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평균이 변하지 않으면 편차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두 자료의 평균이 서로 만약에 달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환장 파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할 거야. 결론은 단순할 건데 설명은 할 거야.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료 x1, x2 이거 x3 쭉쭉쭉 xn까지 몇 개의 자료? n개의 자료에 분산을 계산해 봤을 때 분산 계산에 좀 특징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자료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점점점 xn까지를 더한 걸 m이라고 하자. 영어에서 mean, 평균을 mean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산 계산해보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료를 n으로 나눌 거니까 n분의 1을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m제곱 x2 마이너스 m제곱 편차 제곱의 합이니까 xn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왔어? 너는 싹 다 전개할 거야. 근데 전개하는데 특징이 좀 보이니까 그냥 써볼게요. x1제곱 x2제곱 xn의 제곱 제곱함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 2m x1 더하기 x2 쫙쫙쫙 xn 더하기 n 곱하기 m의 제곱 m제곱 n개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은 n분의 x1제곱 x2제곱 x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 xn 더하기 n 곱하기 m제곱 이 아니고 그냥 m제곱
n분의 1로 나눴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값이 뭐냐? 뭡니까? 자료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뭡니까? 이게 m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m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렇게 쓸게요. 너는 x1제곱, x2제곱, 찍찍찍찍, xn제곱, n으로 나눈 거.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이게 분산을 나타내는 이 V예요, V. 분산 V라고 많이 나타내니까. 알아두세요. 몰라도 돼. 응? 분산 이렇게 계산합니다.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결국 외우는 요령이 있다. 어떻게 외우냐? 잡아봐. 제곱평균. 자료, 별량 제곱평균. 제곱한 것들을 더해서 n으로 나눴죠. 마이너스 평균 제곱. 그래서 분산을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이 됩니다. 내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해. 제평, 평제. 분산은 제평, 평제. 뭐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걸 여기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도 이 문제 띵 나오고 나서 했던 게 현재 이 문제에서는 표만 딱 키워놓고 보면 두 자료가 평균이 같아서 땡큐! 땡큐야 이거. 고마워. 그런데 만약에 두 자료를 더해서 3포도를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균이 서로 달랐다. 그러면 이걸 도입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마저 하지 않으면 이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편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분산은 제곱평균 마이너스 평균제곱. 안 써도 되겠냐? 옆에 써놔봐. 분산은 제곱평균 마이너스 평균제곱해서 외우세요. 제평, 평제. 제평이라고만 외워. 그러면 제평, 이름이 이렇게 대칭이잖아. 제평, 평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난이도까지는 이번엔 안 나올 것 같아서.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x를 구하래요. 편차만 놓고 x를 구하는데 편차의 특징은 뭐지? 합이 0이다. 마이너스 5겠네요.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총합이 0이다만 이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도수, 즉 자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밑에다가 합을 써놔야겠죠. 아이, 괜히 표 그렸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5, 10x 이거의 합이 0 떨어져야 돼.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지요.
3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72고 편차야. 의섭이의 영어 점수. 이게 뭔 말이야? 자, 총합이 의섭이는 편차가 2죠. 어허.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 평균보다 2 큽니다. 74점입니다. 4번 문제 보죠. 다음 중 뭘 구하려는 거야? 빈칸을 다 채우라는 거죠. 점수와 편차입니다. 편차를 조사해야 나타낸 거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단 여기다 박스를 딱 해놔야겠지. 기준이 되는 87이 마이너스 2야. 그럼 평균은 얼마야? 89야. 그럼 이제 가보자. 여기는 91이 될 것이고 여기도 바로 계산되죠? 5가 될 것이고 0이 될 것이고 89가 될 거고 3점 낮으니까 86이다. 뭐야 씨. 니 혼자서 다 해 이거. 자, 자료값이 2, 1, 5, 4, 3이야. 넘어가. 실제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1, 2, 3, 4, 5죠. 그쵸? 그럼 평균은 3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다 나오죠. 마이너스 3은 불가능하다. 4명의 수학 점수. 일단 은유 밑에 있는 x는 0이죠. 승준이가 제일 높습니다. 준이는 평균보다 2점 낮고요. 승준이는 보윤이보다 4점 높고요. 은유는 평균 점수를 받았고요. 점수 낮은 애부터 오면 준이, 보윤이, 에헤, 뭐야? 이건 문제도 아니다. 7번. 6명의 공부 시간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거다. 표준 편차로 구하. 자, 지금부터 표준 편차 구해보도록 할 건데, 결국 이 밑에다가, 아니야. 그냥, 편차 제곱 평균이니까요. 4, 1, 4, 1, 9, 1을 더해서 6으로 나누는 겁니다. 6분의 10, 20.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8번 봅니다. 편차를 조사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에이, 이런 거는 뭐. 편차가 4인 계급의 도수를 뭐야? 분산을 구하래. 아, 좋습니다. 일단, 합을 구해야겠죠. 편차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마 8, 마 3, 0, 3, 4x.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 그러면 4가 4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편차 제곱을 써야 될 거 아니야. 4, 1, 0, 9, 16. 그치? 4가 4개 있고요. 1이 3개 있고 9가 하나 있고 16이 2개 있는데 자료 전체 학생 수가 15인가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순포표 형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냥 자료의 개수만 나타내는 거라. 10번 봅니다. 평균과 분산은 구해보세요. 11번으로 갑니다.
평균이 7이 넘어갑니다. 12번.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5가 나와야 돼. 평균이 4야.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1, 3, 중앙값, 최빈값이 다 4라고 했으니까 4 가고 BC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쵸? 아, 5야? 5, C 이렇게 놔야겠죠. 평균이 4래요. 넘어갑니다. 역시 통계는 이거 도순푸표처럼 나와 있긴 해요. 평균이 3일. 표준편차. 해! 조금 줄이자. 표를 좀 줄여서 여기다가 좀 맞춰봅시다.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이 에이. 표 뭐 마저 완료해 봅시다. 에이.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좀 그으면 이게 계급 곱하기 도수로 6, 4, 3x 48, 5y구 평균이 3이니까 총합이 90이 나와야겠죠. 도수는 사람 수니까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합이 90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보면 3x 더하기 5y가 그러니까 요 모르는 값 빼고 나머지 다 하면 58이죠. 90에서 58 빼봐. 32가 나와야겠죠.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 이게 5의 배수에다가 2 나와야 되니까 3, 4, 12에 3, 5, 15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에 15. 아닌가? 4에 4. X4, Y4밖에 없어. 자연수의 순서상으로는 4,4밖에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려면. 여기가 4, 4야. 4, 4.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되니? 이제 편차를 써야 돼. 근데 편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차 제곱을 쓰자. 거기에 도수까지 곱해줘버려. 한 번에 계산이 되니까. 우리 정도면 4 곱하기 6, 1 곱하기 2, 0 곱하기 4, 1 곱하기 12, 4 곱하기 4. 이걸 다 더하면 돼요. 이 무슨 구구단이란 말인가? 24 더하기 2 더하기 12 더하기 16이야. 40, 54. 그러므로 분산이 30분의 54입니다. 5분의 9죠?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5분의 3이니까 5분의 3루트 5 이렇게 나오겠다. 나머지 계산은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거는 평균이 딱 3이라서 나머지 계산이 수월했습니다. 다르게 한번 구해 볼게요. 아까 분산 어떻게 된다고? 분산 어떻게 된다고?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x, y가 각각 4와 4라는 걸 알면 제곱 평균 구해봐. 1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4 더하기 16 곱하기 12 더하기 25 곱하기 4를 전체 30으로 나눈 다음에 평균이 3이라 했으니까 9를 빼면 그냥 분산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한 방에 구할 수도 있다. 넘어가죠. 14번 봅니다. 분산이 24래요. 평균도 모르니까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이 a 더하기 3이네요. 그죠? 평균이 a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a 더하기 3 2a 더하기 4인데 요게 a 더하기 1씩 차이 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에 상관없죠. a 더하기 1의 제곱에 이거 두 개죠. 이걸 세 개로 나눠. 이게 24라는 거예요. a는 5죠. 되겠어? 좋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의 개수입니다. 아유, 목이야. 네 명 학생이 일주일 동안 받은 문자 메시지의 개수의 분산을 구하라. 일단 C는 D보다 8이 더 큽니다. 모르지만. 그죠? 근데 C 더하기 D가 얼마야 되느냐? C 더하기 D가 4여야 돼. 그러면 이 D가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D가 마이너스 2네요. C는 6이고요. 더 안 해도 되겠죠? 편차 나왔으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통계에서 다루는 수 자체가 한 자리 자연수들 위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란 뜻이야. 대부분의 문제가. 통계에서 삼포도의 뜻을 이해했느냐? 뭐 이런 문제죠. 16번 봅니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5일 때 5개의 평균. 5개도 평균이 똑같네요. 그냥 봅시다. 분산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랬어. 편차 제곱 평균이라고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므로 적어도 첫 번째 자료에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 얼마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5니까 편차 제곱의 합이 1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5에다가 7과 13이 더해줘도 평균은 10으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편차 제곱만 더해주면 되겠지. 끝이야. 평균은 여전히 10이고요. 자, 정리를 해줄게. 삼포도에서 두 자료를 합계할 경우, 더할 경우 1번 평균 같다. 이때는 분산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 왜? 평균이 동일해서 편차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2번 평균이 다르다. 상황에서 분산은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의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더 깔끔하다. 자, 여기까지. 뒤에 조금 더 남았는데 요거 직접 풀어서 QR로 찍으세요. 좀 일찍 가야 돼서. 자, 마무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지난번에 줬던 내신 프린트 있죠? 플러스 이번 통계 1차 학습까지만 해주세요. 2차 학습은 놔두시고. 이해됐죠?